찾아온 거네. 풀릴까? 앞에 책 288쪽에 시입니다. 288에 12번. 네. 형태야, 네? 로그 공식 다 까먹었지? 어떤 음식이요? 로그. 음식에 찾아가면 못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어.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래. 봐, A1이 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나?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네. (10의 AN 제곱을 구하는 거지? 맞나? A 밑에 N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는 거야? A 밑에요. 99. 그게 보여? 와, 죽을 때 됐나?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 저번식 두 번째 거. 변변 곱하는 거지. 숫자 대입해서. 아마 뭐 당연히 여기까지 이렇게 썼겠지. A의 99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98, 여기는 로그 100에 얼마? 99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맞지? 이거를 변변 곱할 거야. 곱을 해보면 뭐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 왼쪽에 최종적으로 남은 건 A99가 될 거고 A1이 남았고 그 다음에 로그 부분이 쭉 곱해서 같겠지. 얘는 어차피 2니까 우리는 얘를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저거를 계산해봅시다. 자, 로그 3의 2가 되고 로그 4의 3이 되고 로그 5의 4가 되고 이렇게 쭉 가는데 마지막이 로그 100이 99 될 거고 우리가 밑변환 공식 중에서 밑변환 공식 두 개 있지? 여기 두 번째 거 새로운 위치 들어오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저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분모로 하고 얘가 분자로 가니까 이게 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A가 분모로 가고 B가 분자로 가잖아.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얘는 뭐 다 사용으로 만들어줄게. 밑을 10으로 만들어주면 로그 3분의 로그 2가 될 거고 얘는 로그 4분의 로그 3이 될 거고
내가 갑자기 쓰다 이러고 있는 거는 어깨가 아파서 그래. 어깨가 아파서. 로그 5분의 로그 4가 있는 거고. 근데 오늘따라 유독 힘드네 어깨가. 잘못 발전나? 근데 왜 지워지지? 됐어? 그럼 얘가 얼마야? 이 계산 결과 얘가 남았고 얘가 남았지. 그렇지? 얘가 얼마냐면 이게 2잖아, 그렇지? 2. 그렇지? 내가 사용록으로 만든 거야, 일부러. 그 사용록으로 만든 이유는 사용록가 뭐 다른 밑을 쓰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 올려주면 애초에 얘가 밑이 실린 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밑을 갖고 올 때 이왕이면 사용록으로 가는 게 좀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얘가 2가 되고 저거는 뭐야?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올려주면 로그 루트 2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괜히 올렸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로그 2지. A의 99가 로그 2야. 그럼 얘가 얼마야? 2라는 거지. 또 다른 거? 이게 80 이쪽에 15-1이요. A1이 3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이 3의 n-1제곱 마이너스 AN 뭐 저렇게 돼 있어. 그때 1부터 20판까지 합을 구하시면 이거 넘길 거거든. A는 넘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두 개가 있고, 그렇지? 두 개씩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두 개의 연속한 두 개의 합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식을 애초에 이거를 1항부터 20항까지를 다 각각 더할 생각하지 말고 두 개씩 묶어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는 이렇게 A1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더하고 A3 플러스 A4 이렇게 만들어 더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그치? 이렇게 쓰면 뭐야? A에 뭐가 되겠어? 마지막에 19 더하기 A 2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요거는 저기다가 시그마 씌워서 풀 수는 없고 왜냐면 여기다 시그마 씌우면 1, 2, 2, 3, 3, 4 이러니까 그치? 두 번씩 들어가는 데 생기고 한 번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이 식에다가 처음에 1을 넣어줘. 1 대입해주면 A1 플러스 A2가 되고 그것이 요거니까 1이지. 3의 0제곱 1 나오지. 그 다음에 2 대입하지 말고 3을 대입해. 그래서 그 규칙이 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을 대입해 보면 A3이 되고 A4가 되는데 요거는 3 대입했으니까 3의 제곱에서 9가 되겠지.
한 번만 더 해볼게. 5를 대입해줘. 그러니까 뭐 수열을 치환해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생각하기 편할 거야. 5 대입하면 3의 4제곱이 돼서 81 되겠지. 맞지? 여기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것 자체로 등비수열이거든. 공비가 9가 되는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얘 얼마? 1이라고 쓰고 얘 얼마? 9라고 쓰고 그래 얼마? 81 해서 이렇게 가는 수열, 등비수열이 합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9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리고. 그럼 이게 이게 항이 10개잖아. 그치? 이게 항이 10개잖아. 20개를 10개씩 묶어, 2개씩 묶었으니까 항이 10개잖아. 그럼 이게 내가 뭐야, 이게 항이 그럼 이렇게 2개씩 묶으면 10개니까 마지막에 오는 건 얼마가 될까? 9의 9제곱 되겠지. 그치? 여기는 9의 1제곱, 9의 0제곱 출발해서 9의 9제곱까지 가면 10개잖아. 요거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등비 합공식을 쓰면 되겠지. 9-1분의 초항 1 곱하기 공비의 1 안 쓸게 그냥 공비의 함수제곱 마이너스 함수제곱 할게. 그럼 이제 계산하면 계산 답이 나오는 거지. 물론 이제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DH 199 빼기 744번. 뒤에 책 저번에 하나 안 된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뭐랄까 왜 안 되는지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초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초안에 처음 가는 규칙이 등비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근데 모르겠어. 그냥 대입하면 나오긴 하는데 대입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대입해갖고 푸는 거 말고 좀 좋은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떠오르더라고.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몇 번이라 했지? 744번. 실사사? 어느 모임에 참석한 N명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N명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 할 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N명, 이 AN이라 하는 건 이거지. N명이 악수를 한 횟수가 되고 자 그럼 봐봐 N명이 이렇게 있어 N명이 이렇게 있어 N명이 이렇게 1, 2, 3 해서 쭉 가서 N명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끼리 이미 악수를 다 한 거야 그럼 A 그 횟수가 A N번인 거지 그치 이미 얘네들끼리 악수를 다 한 거야 근데 한 명이 어디선가 더 왔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 그치? 늦게 왔어 그러면은 왔을 때 어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전부 악수를 다 하겠지 그치? 그게 몇 번이겠어? 한 명이 내가 추가로 온 거야.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추가로 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몇 번이겠어? n 번이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새로 사람이 오면 이 사람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악수하면 이 사람만 한 번씩 악수하면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이미 악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지들끼리 또 할 일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만 더 해주면 돼. 그게 저런 방식이지. 또
끝이야? 앞에 있는 식으로 가서 저번에 291페이지까지 했잖아, 그지? 합은 할만했나 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교과서에 있는 건데 방금 푼 거랑 비슷한데 방금 푼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거야. 가장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 넘어갈게. 요거 시험 은근히 좀 교과서에 있는 거랑 좀 달라서 풀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계단 오르는 문제가 있고 다 귀납적 정의에 대한 거야. 계단 오르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제 방금 풀었던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악수하는 거 경우의 수의 문제를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는 우리가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게 되게 쉬워. 왜냐면은 n명이 악수하면 그냥 nc 있잖아. 악수의 횟수는. 맞지? 이게 다란 말이야. 이게 끝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풀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이거랑 이거의 관계로 이해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뭐 식을 통해서 풀었다 이러면 잘못 푼 거야. 문제 이걸 잘못 파악한 거지. 근데 얘는 그게 일반항을 구하는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가능한데 만약에 요걸 문제를 내면 저거는 이렇게 애초에 풀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얘처럼 일반항을 그냥 바로 그냥 수학적인 어떤 경우의 수나 여기서 배운 이론을 통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반항 대신에 귀납적 정의로 수열을 찾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일반항을 쓰기가 쉬워.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계단에 n개가 있어. 근데 내가 한 칸 또는 두 칸씩 움직일 수 있다. 이건 과연. 그러면 n개를 오르는 경우의 수. 이걸 AN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 이거는 옛날에는 뭐 분할수 이런 걸 배워서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걸 푸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딸깍하고 그냥 조합으로 딱 나오는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건 일반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일반항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귀납적 정의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항도 쉽고 귀납적 정의도 쉬운 거야. 그치? 근데 저거는 뭐다? 일반항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귀납적 정의로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도 지금 일반항을 그냥 구한 거는 조합을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악수하는 횟수를 계산을 했는데 아까 내가 푼 걸 생각해보면 내가 조합 안 썼지. 그냥 A n명이 이렇게 있으면 n명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악수하는 횟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AN이라고 봐. AN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AN과 AN 플러스의 관계가 뭔지 알면 되는 거잖아. AN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일반항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항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귀납적 정의를 푸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는 일반항을 구하기 어렵다.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그래서 귀납적 정의를 풀 거고. n개 계단이 있는 거야. 이게 n개 계단이 있는 거야. 이거를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뭐다? an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를 내가 두 개로 나눌 거야. 알겠지? 두 개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시작할 때 한 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두 칸으로 시작할 수가 있겠지. 경우의 수가. 그렇지? 그래서 한 칸으로 시작하는 경우. 한 칸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한 칸 올라갔어. 그럼 계단이 몇 개 남은 거야? n-1개 남은 거지. 그걸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an-1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an이 뭔지 모르고 an-1이 뭔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얘네들 사이 관계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두 칸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n-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남은 게 n-2개니까.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것과 이것이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써주면 그래서 an 플러스 an은 an 마이너스 플러스 an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n은 당연히 3보다는 커나 같을 때 정의가 되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돼. an 플러스 2는 애초에는 이렇게 써도 되겠지. a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이거 내용 잘 써. 다시 말하지만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지만, 그치? 어떤 계단 올라가는 필수를 구하는 방식이 어떤 원리인지 나는 전혀 몰라. 하지만, 그치?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관계를 통해서 그냥 식을 쓴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이 나온 거고 이거보다 이걸로 쓸게. 그치?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 거고 우리가 저런 형태 일반항을 갖는 수열을 부르는 이름이 있지. 여기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치?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이랑 좀 다르긴 한데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가 이렇게 된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더해서 다음항 나오는 거, 더해서 다음항 나오는 거, 더해서 다음항, 더해서 다음항 이렇게 나오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이렇게 가는 게, 그렇지? 근데 얘는 그거랑은 좀 달라. 왜냐면은 초항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거든. 그치? 실제로 한번 해볼까? 얘는 처음에 한 칸 올라가는 경우 수는 당연히 하나야. 그래서 A1이 1이고 그러니까 이 수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열이 딱 이거야. 그지? 근데 저 수열은 보면은 이건 똑같은데 아마 초항이랑 두 번째 항이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칸짜리 올라가는 건 한 칸 이렇게 올라가면 돼. 두 칸짜리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얘가 A가 나와. 그래서 시작점이 좀 다르지. 이렇게 나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쓰면은 쟤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그냥 저거를 이렇게 얘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해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큰 특징 얘가 시험에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얘는 일반항을 절대 못 구해. 일반항을 절대 구하기 힘들 거야. 일반항을 구하는 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고등 과정을 한참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면은 일반항 구하기 어렵지만 정화식은 개 쉽잖아. 뭐 개수도 안 붙어 그냥 두 개 더하면 다음 거 이게 얼마나 쉬워, 그렇지? 근데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거를 예시로 들면 딱 좋은 거지. 그렇지? 두 번째가 둘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어느 책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거는 이제 테이프 붙이는 거. 테이프 붙이는 거. 스티커라고 할까? 스티커 붙이는 거. 타일이 더 맞는 말이고. 아, 이렇게 크신 모습이 있어. 타일 붙이기 혹은 스티커 붙이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타일들이 있어. 여기가 2고 여기 1이야. 이렇게 생긴 타일을 뭐 돌리면 이런 모양이겠지. 그치? 높이는 저런 모양이겠지. 그치? 이것을 통해서 길이가 n인 여기가 2고 길이가 n인 요 면을 저 타일을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타일 붙여 꽉 채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n개 있을 때 붙이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AN이라고 합니다. 이게 AN.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야.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걸로 시작하는 경우야. 자, 그럼 내가 이걸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한 칸 이렇게 붙인 거지.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얼마큼 남은 거냐면 n-1만큼 남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는 n-1이 되고 a n-1. 나머지 붙이는 경우의 수. 이걸로 시작하면은 처음에 내가 이걸로 시작했다고 치자. 이걸로 시작한 거야. 그럼 밑에다가 똑같은 거 붙여줘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무조건 같이 와야 돼. 이거 붙였는데 이게 없으면 튀어지지가 않으니까. 얘로 시작하는 거는 그래서 두 칸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남은 칸은 a n-2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랑 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 아까랑 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숫자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 문제가 쉬운데 방법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안 돼서 우리는 문제를 여기 있는 수열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는 저렇게 점화식을 통해서 풀 생각을 잘 안 하고 일반화를 구해놓고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어떤 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악수 얘기 나오면 조합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얘처럼 앞뒤의 관계를 찾을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치? 맞지? 그래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라서 뭐 문제도 사실 이게 끝이야. 추가적인 문제도 별로 없어. 어차피 해봐야 거의 이렇게 생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좀 붙고 이런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두 개 하면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봅시다. 수학적 귀납법. 얘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내용이지.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직접 증명 말고. 직접 증명이라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명들을 말하는 거지. 그치? 증명해본 수많은 내용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의 식을 증명한다든가. 그치?
맞지? 아니면 어떤 공식을 뭐 곤비문 공식을 증명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은 그냥 직접 증명이 아니면 뭐 중학교 때도 피타고라스 이런 거 증명하고 각이 있는 선 증명하고 이런 거 그렇지? 달림통의 증명 그냥 그렇게 증명하는 것들이 우리가 증명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직접 증명인 거야. 그렇게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명이 있는 거지. 간접 증명. 간접 증명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배운 건 딱 하나지. 귀료법. 귀료법이라 하는 건 그렇지? 그 뭐야? 가정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면 가정을 말한다. 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렇지? 귀료법인 거고. 우리가 옛날에 뭐 할 때 있었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할 때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고 푸는 거지. 모순이 발생하면 무리수였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귀료법이고 하나 추가로 더 배우는 게 이제 귀납법.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그런 거.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명제가 n으로 증명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 n으로 정의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 나는 이것이 항상 참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n에 대한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식들이 다 n에 대한 명제. 이게 얘랑 같대. 이런 게 n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인 거지. 그렇지? n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n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이 항상 참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되고 이것이 참이고 두 번째는 얘가 참이면 자, 저것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의 의미는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했으니까 뭔지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연쇄의 연쇄지 연쇄. 그렇지? 연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참이야. 그러면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2도 참이 되고 근데 2가 참이니까 다시 2를 여기다 넣으면 2가 참이니까 3도 참이 되고 그치? 3이 참이니까 다시 넣으면 4도 참이 되고 이런 식인 거지. 그치? 쭉 영어 참인 거. 모든 자연들이 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시작점 잡아주고 우리가 앞뒤 연결고리를 잡아주면 끝까지 간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런 관점을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n에 대해서 참인 것을 증명하려면 딱 저 두 가지만 증명해주면 끝나는 거야. 모든 증명은 이 두 가지만 보여주면 끝난다. 그 22번을 잠깐 보면은 22번 P의 1이 참이래. 그때 Pn이 참이면 P의 3n도 참이래. 그리고 이거 참이면 4n도 참이래. 이 얘기는 뭔 얘기야? 3이랑 4를 곱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3이랑 4를 곱한 것은 영원히 참인 거니까 1이 참이면 3도 참이고 4도 참인데 그치? 그 얘기는 뭐야? 3의 얼마 제곱 곱하기 4의 얼마 제곱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3과 4를 곱해서.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은 모두 참이 되는 거야. P의 2는 참이 아닌가요? 그거는 모르지. 그치? P의 2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1은 3이나 4로 가기 때문에 P의 2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해서 3과 4의 거듭제곱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걔가 답이 되겠지. 그렇지? 오, 구리야. 거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 그냥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로 좀 가봐야 되겠지. 빈칸 채우기.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지금 등식의 증명이 있고 부등식의 증명이 있어. 좀 방향이 좀 많이 다른데 보통 부등식이 훨씬 어렵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면 부등식이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진 않겠지. 그렇지? 등식의 증명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쉬운데 좀 문제를 많이 꼬아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좀 쉬워서 거기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게. 배수의 증명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고 간단하게 증명 하나 해보자. 이게 증명이 끝나면 꼭 뭐랄까 좀 똥싸다 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증명이 이게 끝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깔끔하게 치기 딱 완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얘를 만약에 증명한다고 해보자. 아마 이거 문제 있을 건데 24번은 아니네. 어디 있어? 없네. 차이 잘 됐어. 그 옛날에 자연수 거듭제곱 합을 우리가 하면서 이 공식을 유도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 저것을 증명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러진 않았지.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그 내용이 교과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해 줄 거라고 얘기했었고 귀납법으로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그다음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첫 번째 할 일은 1 넣어서 참이기를 보는 거지. 그렇지? 1을 넣어. 이 1이면 왼쪽은 1의 제곱이고 오른쪽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끝난 거야. 이것만 하면 끝이야. 두 번째 거. 두 번째 할 일은 이렇게 쓰자. n이 k일 때 참이면 미지수가 좀 겹치니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가는 거. 그걸 k로 바꿔줘. 자, 우리는 이것이 참이라 가정한 거지. 참이라 이것을 가정을 했을 때, 자, 뭐 이거를 내가 풀 때는 항상 대부분 그 끝에 있는 결과를 미리 써놓고 풀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이거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겠지. 얘가 참일 때 이 식도 참이야. 그러면 이 식은 끝나는 거야. 증명이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목표, 타겟을 정확하게 써놓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자, 이게 n이 k일 때고 항상 뭘 한다? 좌변에 더해지거나 곱해지거나 아니면 뭐 로그를 씌울 수도 있고 뭐를 뭐 제곱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짓을 할 거잖아, 그렇지? 좌변에 어떤 짓을 할 거야. 뭐 시그마를 씌워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좌변에 어떤 짓을 했을 때 우변에 똑같은 짓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좌변에 어떤 변화를 우변에 똑같이 해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식 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은 내가 1을 곱하든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뭐를 곱하든 간에 우변에 똑같은 것을 곱해주면 등호가 바뀔 일이 없는 거지. 그치? 뭐 합성 아니고 뭐 곱하든지 나누든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가 같은 짓을 하면 등호 바뀔 일이 없는 거야. 그치? 같은 뭐에다가 같은 짓을 하는데 등호 바뀐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좌변에 하는 행동을 우변에 똑같이 해줄 거야. 그래서 좌변에 뭘 해줄 거냐면 우리는 k 플러스 1일 때를 가야 되기 때문에 k를 하나 늘려줄 거야. 그러면은 쭉 가서 k 제곱이 있고 플러스 자 뭘 해준다? k 플러스 1에 제곱을 더해줄 거야. 그리고 이게 빈칸 채우기로 거의 나올 거라서 나온다면 빈칸 채우기로밖에 못 내. 왜냐면 서술형으로 내면 너무 길어서 못 내고. 그지? 채점하기가 빡세서 무조건 빈칸으로 나와. 아무튼 왼쪽에 이렇게 이걸 더했잖아. 여기에 빈칸이 무조건 들어올 거야. 저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거 빈칸을 저기다 안 채운다? 그럼 좀 미친 짓이지. 여기에 빈칸이 무조건 들어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거야? 좌변에 더해진 것을 똑같이 뭐 했다? 우변에 똑같이 더해진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이게 뭐였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얘가 아니잖아. 뭐였으면 좋겠는 거야? 얘였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목표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성립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우변에 이것을 더했을 때 이것을 식을 정리해서 얘랑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증명이 끝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내가 전개를 해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써보면 얘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증명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치? 이게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이 찝찝함이 좀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증명을 딱 끝까지 했는데 뭔가 좀 그 싸다만 기분 이런 게 좀 들어. 이게 끝난 건가? 약간 이런 찝찝함이 좀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얘를 우리는 조작해서 이게 나오면 끝난다. 푸는 방식은 그냥 묶어서 하면 돼. 묶어서 하면 바로 나와. 계산해보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증명했다. 좀 자, 우리 오늘 좀 하셨다 합시다.